피아니스트 김동준 씨와 첼리스트 김지원 씨는 모두 우리 지역 여수가 낳은 예술가들인데요. 네. 이렇게 지역을 찾아서 좋은 공연과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죠. 뭐 지역의 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문화카페 초대석 준비했는데 이 두 분 가운데 한 분 모시고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첼리스트 김지원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귀한 분을 모시면 늘 하는 게 있는데요. 이용선 아나운서 사전조사 결과 좀 발표해 주세요. 네, 사전 네.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일단 성함이 김지원, 본명은 맞으시죠? 네. 9살 때 첼로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광주 예고와 한양대 음대를 거쳐서 독일의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작년에 귀국을 하셨어요. 네, 네. 또 한 가지 정보가 빠졌는데요. 네. 학교 성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졸업할 시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소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렇군요. 역시나 모범생의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네. 9살 때부터 이제 첼로를 시작하셨는데 그로부터 몇 년 안 돼서 단독 공연을 또 진행을 했거든요. 그 증거 자료가 있는데 함께 좀 만나볼까요?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독주의 포스터네요. 첼로와 봄의 왈츠라는 제목의 연주였는데 이게 2009년에 있었던 연주였거든요. 그러니까 11년 전 여수에서 있었던 연주였는데 이 독주의 주인공이 바로 지원 씨예요. 네, 저 맞습니다. 상당히 앳돼 보이시는데요. 이때가 몇 살이었어요? 저 때가 아마 17살 때였던 것 같아요. 17살 때. 살이요? 그러면 만으로 16살 고등학교 때. 1학년 친구가 독주회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럼요. 독주회는 진짜 말 그대로 혼자서 그 무대를 다 꾸미는 거잖아요. 네, 예, 감에 그렇죠. 그 당시 기억이 좀 나실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이 때 독주회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시간 프로그램을 혼자 무대를 채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또 그 나이 때는 열정이 또 앞서다 보니까 네. 힘든지 모르고 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을 거쳐서 많이 성장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실력을 키워가면서 결국 독일로 유학을 가신 건데 독일에서의 생활은 어떠셨어요? 네, 독일로 떠났을 때가 2016년이었는데요. 네. 사실 그때 독일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 또 언어도 서툴렀기 때문에 설레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네. 독일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저한테는 좀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운이 너무 좋게 네 군데에서 또 합격 통지가 왔어요. 어이구. 그래서 제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행운도 얻었었고요. 예. 또 제가 다녔던 데트몰트 국립음대 같은 경우는 연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줬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첼로 앙상블하고 또 오케스트라 공연을 할 때 수석으로 또 유럽 순회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값진 경험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네. 국내외에서 뭐 우등생은 혼자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인 2019년에 다시 여수로 돌아와서 첼로의 연주회를 이제 또 열게 됐는데 고등학생으로서의 연주회를 연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 딱 10년 만에 또 연주회였는데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009년 독주회 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무료 공연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제 선생님이 그 독주회 사회를 봐주셨는데 관객분들께 이 연주회는 무료 공연이지만 10년 뒤에 김지원 첼로 독주회를 하게 된다면 유료 티켓으로 관람을 하셔야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우연인지는 몰라도 딱 10년 뒤인 작년 2019년에 제가 예울마루에서 귀국 독주회를 하게 됐거든요. 방금 장면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 유료 티켓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석이 매진되는 너무 감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예.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된 건데 성경 지명이 있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고요. 네. 네, 대학교도 수석 졸업에 또 독일에서의 성적 역시 상당히 뛰어났다고 했는데 그럼 더 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수로 돌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할 즈음에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콩쿠르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너무 감사하게 1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1위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연주 활동을 하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항상 집을 떠나 있으면서 여수로 돌아와서 음악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컸고요. 또 음악 활동을 한다면 제 고향에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제 음악으로 소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여수로 온 지 1년 만에 아주 의미 있는 또 프로젝트를 또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저는 여수로 돌아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음악으로 소통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통을 한다는 게 제가 무대에서 연주자로 또 관객으로 또 소통을 할 수도 있지만 직접 그 첼로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같이 공연 준비도 하고 무대에서 공연도 할 수 있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연주자분들과 사회봉사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앞서 소개해드린 첼로 앙상블 콘서트를 준비 중이신 건데요. 이번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께서는 첼로를 전공하신 것은 아니시지만 그 무대에서 연주를 해보고 싶거나 또 그 첼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청자분들을 개별적으로 미팅을 해서 첼로로 연주가 가능하시다면 선발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애초에 계기가 조금 궁금해요.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새로운 악기는 아닐 거예요, 첼로가. 하지만 또 쉽게 연주해보기가 어렵고 또 첼로라는 악기를 통해서 첼로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클래식 음악의 저변을 또 넓혀가고 싶었고요. 무대에서 함께 공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앙상블이라고 하면 흔히 다른 악기와의 콜라보레이션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첼로만을 이용해서 앙상블을 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에요. 첼로로 구성된 앙상블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라는 프로 연주 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에 계시는 첼로 선생님들로만 구성된 KCO 첼로 앙상블이라는 팀은 있는데요. 이렇게 네.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팀은 있지만 이렇게 제가 기획하고 있는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구성된 첼로 앙상블 팀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팀이 꾸려지면 설명도 이제 해주셨지만 뭐 무료 무대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시고 또 사회 봉사도 이제 기획을 하고 계신데 언제쯤이나 이 첼로 앙상블 팀의 공연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계획으로는 5월 16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요.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을 시작을 할 거예요. 앙상블 연주에 대한 지도가 시작될 거고 10월 경에는 이제 갤러리 등과 같은 공간에서 예비 공연을 해볼 거고요. 본격적인 공연은 11월에 진남문예회관에서 첼로 앙상블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것을 계속 지속해서 내년에 예울마루에서도 공연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또 틈틈이 소규모 공연과 봉사활동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네, 단원 모집은 5월 15일까지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시기다. 네. 김지원 씨 역시 지역의 예술 인재로 성장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건데요. 우리 지역에서 음악하는 친구들 보면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역에서 음악을 공부를 해봤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을 찾아서 대도시로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여수에도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공부를 한다면 저보다도 더 훌륭한 연주자가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미 뭐 네. 좋은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저희가 그럼요.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야기를 또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예. 뭐 선배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좀 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음악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악기를 공부할 때 마음으로 배우고 또 연주를 한다면
거기서 또 열정이 생기고 또 그 음악이 여러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마음을 담아서 음악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음악 공부를 해라. 우리 네. 지원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니까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번 첼로 앙상블 단원 모집도 잘 이루어지기 바라겠고 앞으로 공연 소식이 또 생기면 저희한테 또 연락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출신의 첼리스트 김지원과 함께 콘서트를 펼칠 첼로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우수한 재능을 갖춘 지역 청년 예술가 발굴과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될 첼로 앙상블 콘서트에 함께할 단원들인데요. 아마추어 연주자나 첼로 입문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갤러리 공연을 시작으로 무대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첼로 연주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첼리스트 김지원과 함께하는 첼로 앙상블 단원 모집은 5월 15일까지입니다.